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마을별 행정복지센터에선 다양한 문화강좌가 주민자치위원회 주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정한 금액보다 비싼 수강료를 받으면서 이에 항의한 주민들 내쫓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인지 조성식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원주시 당계동 행정복지센터. 이 건물 3층에선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가와 댄스, 통기타와 난타는 물론 외국어 공부까지 오전, 오후로 나눠 개설된 반이 20개가 넘습니다. 이런 문화강좌들은 원주시가 아닌 주민자치위원회가 직접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곳 당계동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수강료 인상. 지난해 1월 한 강좌의 수강료가 월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올랐는데 최근 일부 회원들이 수강료 상한선을 3만 원으로 정한 원주시 조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이후 한 주민자치위원회는 수업에 들어와 계속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추가 등록을 제한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고 강사로부터 수업에서 나가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해당 회원들은 주장합니다. 너무 아무런 상의 없이 그다음에 공고 없이 가격을 함부로 올렸었고 조례에 어긋나는 금액이라는 걸 알았을 땐 정말 분노했었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 관해서는 다음 학기에 수강 신청을 받지 않겠다. 더 황당한 건 자치위원회가 새롭게 내놓은 수강료 변경 계획입니다. 조례에 맞춰 수강료를 3만 원으로 낮추면서 주 3회 수업을 2회로 횟수를 줄이고 15,000원을 받는 주 1회반을 추가로 개설해 운영한다는 겁니다. 수업은 쪼개서 그대로 하고 수강료만 5,000원 더 올린 꼴인데 이러한 결정이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는 모양새입니다. 자치회 측은 설문조사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한 것일 뿐 강제성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한 번 강의를 더 듣더라도 공평하게 여기 이제 지금 3만 원이니까 한 번 더 들으면 15,000원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하는 거를 15,000원으로 하자. 다 수강생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최근 원주시는 해당 자치센터의 수강료 인상 과정과 사용 내역 등을 점검했고 조만간 일부 자료를 감사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조례는 무시하고 주민도 내쫓는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하는 것이 멋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인지 강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정부의 멸종위기종 연구를 맡았던 횡성의 생태연구소장이 보조금 부정 수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같은 서식지회 보존기관들은 국가사업의 사업비 50%를 의무 자부담으로 내야 하는 제도적인 문제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구선 기자입니다. 횡성의 홀로새 생태보존연구소는 멸종위기종 1급 붉은점 모시나비와 2급 애기뿔 솥동구리, 물장군 보존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사료가 섞인 솥동을 먹지 못하는 솥동구리를 위해 직접 한우 3마리를 키우고 황소개구리를 사냥하는 물장군 먹이로 한 해 수천만 원어치 물고기를 구입합니다. 환경부에 기록된 서류에 따르면 멸종위기종 보존에 5년간 20억 3천만 원이 들었고 환경부와 절반씩 부담했습니다. 멸종위기종 사업이라는 게요. 그 원래 계획대로 되는 게 거의 없고 생물을 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늘 돈을 더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이 씨에게 사업비 절반을 낼 능력이 없는데도 충당할 것처럼 환경부를 속여 그러니까 사기를 쳐 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고 환경부는 지급된 보조금 전액에 과징금을 더해 18억 6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다른 서식지회 보전기관인 영월곤충박물관은 3년 전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1급인 장수하늘소와 비단벌레를 보존하는데 50% 자부담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익을 못 내는데 계속 내 돈을 보조금 받은 그만큼을 내야 되는 건 이건 벌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라질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보존을 위해 번식 사업을 하는 서식지회 보전기관 운영을 개인에게 모두 떠넘기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제도라는 측면에서 이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모두 부담하는 방식,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한편 환경부 환수에 불복한 홀로새 생태연구소 이강훈 소장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은 서식지회 보전기관과 대등한 지위에 있는 환경부가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식지회 보전기관들은 국가사업의 50%를 자부담으로 내야 하는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멸종위기종 보존에 선뜻 나서는 기관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어제 인제 한 공사 현장에서 50대 작업자가 10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번에도 산업재해인데 올해 강원도에서 발생한 19번째 사망사고입니다. 김준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낙석 방지 작업이 한창인 공사 현장. 높이는 약 10m. 아파트 4층 높이입니다. 이곳에서 작업을 하던 58살 하청업체 근로자 김모 씨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사고 발생 현장입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김 씨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현장으로 급히 출동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김 씨가 동료 6명과 함께 낙석 방지망 설치 작업을 하던 도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까지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통상 작업장 사고의 경우 기소까지 걸리는 시간은 1, 2년 정도. 이번에는 목격자도 CCTV도 없어 조사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솔직히 그 집안에서는 어떻겠어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 건설 현장 이런 거 안전에 대해서 솔직히 되게 많이 취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 강원 지역에서 벌어진 산업재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7월 9일 밤 11시 40분쯤에는 영월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7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시멘트 분진을 모으는 기계인 사이클론 내부로 2m가량 추락했다가 근무 교대자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올해 8월까지 강원도에서 발생한 작업장 사망 사고만 무려 19건. 추락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깔림이나 매몰 사고가 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안전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과실이라든가 주의 의무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엄중하게 수사를 해서 강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3년간 강원도 작업장에서만 8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85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작업장 중대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양국은 필리핀 계절 근로자의 불법 브로커가 개입되면서 임금 체불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경찰이 브로커 3명을 입건한 데 이어 양국은 공무원을 브로커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보도에 나금동 기자입니다. 필리핀 계절 근로자 브로커 개입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양국은 농업기술센터 소속입니다. 경찰이 양국은 공무원이 계절 근로자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활동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구와 필리핀에 있는 3명의 브로커가 입건된 데 이어 양국은 공무원까지 피의자로 전환된 겁니다. 이 공무원은 당시 필리핀의 지자체인 팡일과 파에테에서 현재 브로커로 지목된 장모 씨를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의사소통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이 공무원 외에도 3명의 다른 공무원과 1명의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책임론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 당국에서 앞서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는 수습과 대책에 반전을 기해. 법무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구군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브로커 문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면 지자체 간 협약 방식의 인력 배정을 1년간 중단하되 희망하는 기존 계절 근로자에 한해 계약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부족한 인력은 결혼 이민자 초청 등을 통해 보충하고 임금체불 문제를 겪는 필리핀 계절 근로자들 재고용이 가능한지 양구군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처분을 내릴 예정이어서 결과에 따라
내년 양국은 계절 근로자 사업이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2일 강원도를 찾아 도민 200명과 함께 타운홀 미팅을 가집니다. K-문화관광벨트 개발과 글로벌 관광허브 구축,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 정책 등에 관해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참가 신청은 오늘부터 내일 오후 2시까지 구글 폼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강원도 출신은 춘천 출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원주 출신 윤창열 국무조정실장, 김기석 강원대 명예교수와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등 4명이 포함됐습니다. 전임 최문수 도정의 알펜시아 리조트 졸속 매각 및 레고랜드 부당 지원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알펜시아 졸속 매각으로 인한 강원개발공사 부실화, 레고랜드 부당 지원으로 인한 강원 중도개발공사 부실화 의혹에 대해 위법 여부와 책임 소재를 밝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가뭄을 겪는 강릉은 물론이고 강원도 전역의 수자원 정책 개선을 위한 물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모두 3건의 특위 구성안도 통과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대책이 추진됩니다. 원주 소방서는 다음 달 12일까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합동 점검하고 주거용 비닐하우스, 숙박시설, 노인 요양시설 등 화재 취약시설은 개별 점검을 진행합니다. 연휴 기간엔 소방 중심의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해 취약지역 순찰 확대, 응급환자 이송 대책 강화,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추석 명절 기간 원주 지역에선 17건의 화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강릉 가뭄 해결을 위해 24년간 닫혀있던 도암댐의 방류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도암댐에서 시료 6리터를 채취해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했고 38개 항목에 대한 분석 검사를 진행했으며 이르면 3일, 늦어도 5일 이내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암댐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도 약 15km 길이의 도수관로에 있는 물 15만 톤을 긴급히 방류하기 위해 보조 배관시설을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20일엔 하루 10,000톤의 물을 빼내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회 원주 아트페어가 오늘 개막해 14일까지 치악예술관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20여 명의 작가와 관람객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예술시장으로 운영되고 회화, 서예, 한국화, 조각,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100여 점이 전시 판매됩니다. 시민들에게 예술작품을 직접 경험할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미술시장 활성화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월군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치매 안심 가맹점을 신규 지정했습니다. 신규로 지정된 가맹점은 미용실과 식당 2곳으로 영월군의 치매 안심 가맹점은 10곳까지 늘었습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치매 인식 개선 교육을 이수한 후 치매 환자 친화적인 환경을 갖춘 업소를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영월군은 가맹점을 다양한 업종까지 확대해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확산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